안녕하세요, 디벨로몽입니다. 제 영상 댓글에서 처음으로 최진영님께서 슈퍼챗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여전히 10%이며 현재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7%입니다. 계좌 양전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증시인데요. 투자에서 이 인내심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아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최근 들어 더욱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나란히 약 0.5%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어제 탐욕 구간까지 올라갔던 미국 증시는 현재 정확히 중립에 놓여있는 공포 지수입니다. 금일 맵을 살펴봐도 혼조세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 정책 완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발표, 연준이 그토록 원하던 고용 둔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발표입니다. 무려 2년 만에 가장 낮게 발표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그토록 시장이 원하던 발표입니까? 시장이 고용 둔화를 원했던 이유가 뭐였죠? 고용이 둔화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호재로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의 긴축 완화로 연결되기에 그토록 시장이 고용 둔화를 원했던 겁니다. 즉 여태까지 나쁜 뉴스는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가를 확인해보면 고용이 둔화되는 나쁜 뉴스임에도 주가 역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용 둔화라는 것은 경제 둔화, 경기 침체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고용 둔화 소식에 주가가 어제 하락했다는 것은 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즉 인플레이션 둔화는 기정사실화로 반영하고 있고 연준의 완화 정책까지 반영하기 시작한 증시는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게 아닌 연착륙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어제 시장이 고용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졸트 보고서가 발표된 후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 국채금리 하락이 뭘 뜻하냐면 고용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로 연결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로 연결되겠구나 라는 것을 반영해 하락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해 국채금리가 하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연결되는 부분이죠. 경기 둔화 혹은 침체가 찾아오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게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고 시장은 5월 금리 동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전망은 계속 바뀔 겁니다. 이번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경제지표를 보고 이 전망은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을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가 동결이 되었을 때 그때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또 살펴봐야겠죠? 1954년 이후 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때 S&P 500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었을 때, 즉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이후 1년 동안 S&P 500은 무려 평균 14%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5월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내년 5월까지 평균적으로 14% 상승한다 라는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는 평균일 뿐 참고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동결 후 1년 동안 주가가 좋은 흐름인 건 알겠다. 그런데 보통 금리를 동결하고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해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결국 연준은 금리 인하하면서 주가는 또 하락하지 않냐?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금리 인하부터 증시의 바닥까지의 기간은 대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기간은 금리 인하 후 2개월, 3개월 만에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불리우는 1970년대가 바로 그 시점이었죠. 그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바닥을 결정짓는 요소는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이 비슷하다면 이번 하락장의 바닥은 작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약 작년 10월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금리 사이클을 바라보자면 찐바닥은 존재했었고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기간은 무려 20개월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땐 금리 인하 후 20개월 뒤 바닥을 찍었고
리먼 브라더스 땐 금리 인하 후 17개월 뒤 바닥을 찍었죠. 즉 이런저런 자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바닥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번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바닥이었다.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찐 바닥이다. 결국 이런 의견으로 나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유해야 하는 전략만이 최선이며 개인 투자자는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PMI가 46.3으로 발표되면서 경기는 수축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다. 둔화, 침체로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면 밖에서 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사서 입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이자 갚기가 좀 빠듯하니까 지갑을 여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즉 현재 비싼 차를 안 사고 내년으로 미루거나 컴퓨터와 TV도 1, 2년 정도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이 많은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가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실적도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PMI가 46.3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 이익이 약 현재보다 8% 수준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가 바로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이 말하는 기업 실적 악화, 찐 바닥일까요? PMI, 고용 둔화와 같은 지표가 발표되자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급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착륙으로 연결된다면 시장은 앞으로 고용 둔화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이 경제에 대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연간 서한에서 다루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연간 서한에서 이번 위기가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수년 동안 은행 위기의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뉴스 기사를 보면 너무 무서울 텐데요. 다행히 제이미 다이먼은 이번 은행 파산 사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은행 파산 사태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이는 모든 은행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며 금융 시스템 이익과 안정을 위해선 소형 은행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위기, 높은 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심리가 매우 안 좋아지니까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심사 강화 수준은 과거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모든 지표들이 향후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니까 장기 투자가 쉽지 않고 평생 보유하는 전략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암해도 돈 버는 사람은 결국 1000명 중 1명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바닥은 맞출 수 없을 뿐더러 이제 겨우 계좌가 양전이 돼가고 있는데 곧 경기 침체가 또 도래하면서 계좌가 또 하락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패닉셀에 빠지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시 본전 오면 매도하고 떠나는 겁니다. 마음고생만 다 하고 소득은 챙기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10년 동안 보유하면 계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사이클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치와 함께 자산을 대가로 줄 겁니다. 이 사이클을 한번 넘기게 되면 앞으로 어떤 비관론과 악재들이 찾아와도 더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웅주팔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애플에 대한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 애플마저 해고를 하는 걸까요? 애플은 해고가 아니라 효율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소매팀 일부 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관리직 자리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강한 기업이 무너질 때가 바닥 그 어딘가라고 했던가요? 애플은 올해 1월에 맥북용 M2 칩 생산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절반 수준으로 생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맥북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까 내용에서 제조업 지수 PMI의 하락에 결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그를 뒤따라간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자 내야 하니까 노트북 바꾸고 싶은 것 좀 참고 좀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맥북의 수요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화면을 보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 모두 잘 버텨주는 반면 맥북의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원래 맥북은 1분기에 매출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애플 CEO 팀 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팀 쿡은 PC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는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플에 대한 걱정은 마치 연예인 걱정과도 같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쇼피파이 등
많은 거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업 분야에서 생태계를 이용해 돈을 쓸어 담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애플과 함께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잘 이겨낼 것이고 마소, 테슬라, 메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모두 이 경기 침체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경쟁 기업들의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여기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상승하는 주가를 보고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차트 보면서 그리고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종목들 보면서 계속 갈아타고 매수 매도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뚝심 있게 좋은 자산을 들고 최대한 오래 버텨봅시죠. 그게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